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북미 정상회담 계속해서 뉴스 특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잠시 뒤에 펼쳐집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그리고 실시간 영상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마련된 저희 특설 스튜디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원 앵커 현장 소식들 먼저 전해주시죠. 네,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여정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금융중심가 21층 옥외에 마련한 KBS 특별 취재단의 현지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제 뒤로 싱가포르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오른편으로 보면 펼쳐진 바다에 이제 2시간 뒤에 정상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의 불빛이 멀리서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1박 2일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하루 일정, 그것도 반나절 만에 회담을 끝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 간의 빅딜,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으로 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첫 북미 회담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세계 담판은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 10시 15분부터 45분 동안 단독으로 회담을 진행합니다. 곧바로 참모진들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의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열리며 이후 오찬으로 이어집니다. 업무 오찬이 끝나는 시간은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기자회견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회견인지 북미 두 정상의 공동 발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발표 형식과 내용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하루 일정으로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8시에 싱가포르를 떠납니다. 한반도 운명을 건 역사적 만남.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던 어젯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숙소를 떠나 이곳 도심 명소 곳곳을 2시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북미 양측의 실무 협상도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8시 15분쯤 싱가포르 경찰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 인도 통행을 막았습니다. 현지 경찰과 북한 측 경호원들이 호텔 로비를 통제한 지 50분이 지난 9시 4분, 김정은 위원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밝은 표정의 김정은 위원장은 리용호 외무상 등과 준비된 차량을 타고 싱가포르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광명소 가든 바이 더 베이를 찾아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셀카를 찍었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찾은 현장에는 취재진과 일반 관람객의 접근을 막기 위한 통제선이 설치됐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싱가포르의 오페라 하우스라 불리는 공연장, 에스플러네이드 등을 방문한 뒤 2시간여 만인 11시 22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성김 대사 간의 실무 협상도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하루만 오전과 오후 그리고 심야 회동까지 3차례나 만남을 가지며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북미 정상회담장 카펠라 호텔이죠. 그 카펠라 호텔이 위치한 센토사 섬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 조금은 이른 시각인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센토사 섬이 한눈에 보이는 센토사 섬 인근 호텔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다리가 센토사 섬으로 향하는 관문인 센토사 게이트웨이입니다. 약 700m 길이의 센토사 게이트웨이는 싱가포르 본섬과 센토사 섬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때문에 자동차로 양국 정상이 회담장으로 이동한다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요. 회담 시간이 약 2시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경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다리 입구부터 경찰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회담장인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과 약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한국 시각으로는 9시쯤 이동할 것으로 보여 9시 10분쯤이면 이곳 센토사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정확한 출발 시간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섬을 개방하긴 했지만 섬 전체가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을 중심으로 경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육로를 이용한 접근뿐 아니라 바다와 하늘을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당국은 군함과 헬기 등을 투입해 경호를 진행 중입니다. 센토사섬 내 주요 관광시설들은 정상 영업을 할 예정이라 아직 출입 통제가 이뤄지진 않고 있지만 회담이 시작되면 보안 검색이 평소보다 훨씬 강화돼 섬 전체가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곳 싱가포르 시각은 서울보다 1시간 느려서 이제 오전 7시를 갓 넘겼습니다. 첫 만남을 앞둔 북미 두 정상 잠자리에서 일어났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샹그릴라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선민 기자, 아직 좀 이른 시각인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떨어진 호텔 건물 벨리윙의 가장 꼭대기층 VIP 전용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 샹그릴라 호텔은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벨리윙은 지금 완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참모들과 대표단 사이의 회담은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정상 간 결단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한국 시각으로는 9시쯤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센토사 섬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동을 앞두고 현재 호텔 인근에서 대규모 경찰 병력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방탄차를 이용해 도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쯤부터 숙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북미 실무협상팀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며 막판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호텔에 묵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 등 미국 협상 대표당 일부는 조금 전 호텔을 나가 회담장으로 향했는데요. 이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정상회담의 의제와 실무를 분주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까지는 직선거리로 6.8km, 도착까지 10분이 좀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샹그릴라 호텔에서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서 불과 500여 미터 걸어서 5, 6분 거리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있죠. 자, 김정은 위원장 어젯밤 깜짝 나들이로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위원장 숙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송금환 기자, 김 위원장이 일어났는지 궁금한데요. 그곳 경호원들 움직임에서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네, 어젯밤 싱가포르 시내를 다녀온 김 위원장은 현재는 숙소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숙소 안팎은 경비가 강화되고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바깥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도로가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탄 경찰차들이 서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구급차도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9시,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에 시작합니다. 현재 호텔 로비에는 북한 측 수행원들 서너 명이 취재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들도 바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호텔에 나서는 문은 1층 로비에서 연결된 곳이 유일합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검문 검색을 해야 하고 민감한 촬영은 금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 등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시내를 둘러보며 무척 밝은 표정을 보였는데요. 어떤 표정을 하고 회담장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여기는 싱가포르 KBS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현장 취재해온 취재 기자와 그리고 북한 전문가 모시고 정상회담 관련 소식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북한부 윤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국대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런 시각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어제 늦게 공개된 오늘 회담 일정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기자, 오늘 회담 일정 네. 당초 뭐 길게는 1박 2일 네,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네. 관측이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짧아졌어요. 어젯밤 늦게 미 국무부에서 오늘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 9시죠. 9시에 양 정상이 각각 호텔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카펠라 호텔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카펠라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잠깐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첫 만남은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쯤 예상이 돼 있습니다. 10시에 만나면 악수도 하고 예. 방명록 서명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는 그런 통상적인 정상회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첫 회담은 9시 15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10시 15분부터 15분, 예. 45분 정도, 이때는 두 정상만 참여하는 단독회담 일정입니다. 예. 단독회담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참모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90분 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확대 정상회담이 9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예. 10시에 시작한 정상회담이 1시간 11시쯤에는 단독회담이 끝나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인 거죠.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는 12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찬은 확대 정상회의 참여했던 양측 참가단이 다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찬이 끝난 뒤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2시쯤에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행사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서명을 한 이후에 오후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비는데요. 그때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 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오늘 회담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출발하는 시각이 오후 8시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이곳 시각이죠. 예, 예. 한국 시각으로 8시, 이곳 한- 시각으로는 7시입니다. 7시, 예, 예. 예정이 돼 있어서 이후에 추가 회담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오늘 회담에서 2차, 3차 정상회담이 또 이어질지 여부까지 해서 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 시각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첫 회담을 시작해서 네. 11시에 이제 공동회담, 그리고 아까 공동성명이 나오는 시각 오후 2시, 그게 한국 시각 기준입니까? 네네. 자, 고유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담 시작부터 공동성명까지 4시간의 일정이 지금 짜여졌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짧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짧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이미 특사 수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또 김영철 통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한 차례 만난 바가 있고 예. 곧이어서 실무적으로는 썬킴 필리핀 주재 대사와 최선희 부상 사이에 지속적인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첫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수 있는 큰 그림은 마련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진척을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회담이긴 하지만 초기 비핵화 조치라든가 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중간 단계의 어떤 성과 정도는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협의들이 지속돼 왔다 이렇게 보면 지금 공동 보도문이 되든 합의문이 되든 초안적인 성격의 합의문은 어느 정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양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성공적인 정상회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합의는 사실상 이루어졌다. 그런데 합의의 수준의 깊이라든가 네. 구체성이라든가 하는 거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거든요. 큰 그림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예.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미국의 약속.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미국의 우려 사항과 북한의 요구 사항 사이에 큰 그림은 이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네. 미국의 요구 사항은 CVID, 네.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하고 이런 이제 비핵화를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시간표가 확실히 나와야 된다. 그것도 네. 가급적 짧게 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북한도 이미 이제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제재와 압박이라는 부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비핵화할 것 같으면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 속도가 같은 수준에서 서로 교환된다고 한다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겠죠, 북한도.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조치라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북한도 신뢰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같은 수준의 체제 안전 보장과 이 연결지어서 단계별로 일괄 타결해 나가는 그런 수순에 대해서는 북한도 크게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부분에서 선 반출 예.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북한은 그것이 이제 무장 해제나 굴복으로 인식되면 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이 첫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임박한 그 위협을 해소하는 의미에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합의를 꺼내낼 그런 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북한으로서는 최대 목표가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된 미국의 선언적 약속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 핵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핵을 개발의 동기를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을 북한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미 간의 그 핵 개발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된 미국의 약속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북한이 헤쳐나갈 만능의 보검은 극이다. 이제 과거에는 핵이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만능의 보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예.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속력 있는 그 담보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상 이론적 조정도 하고 대외 개방도 하고 정책 전환도 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도금이 체제 안전 보장, 경제 발전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협상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도 반출하겠다, 탄도미사일도 반출하겠다. 이게 이제 불가역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일부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반출을 해주고 우리 체제 보장은 어떻게 불가역적으로 보장을 받느냐. 네. 무슨 협정 써주고 종전선언 해주고 이거는 불가역적인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참 고민거리였을 텐데 그 부분이 이번에 어떤 수준에서 합의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어제 저녁에 이번에 미국의 목표는 CVID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했고 북한은 이제 그게 상응하는 CVIG 개런티라는 부분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불가역적으로 이제 받아내겠다는 예.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그림의 이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방향성은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행과 관련되는 그림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다만 그 이제 폐기와 관련한 시간표 또 방식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선반출한다는 얘기가 가끔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예. 프론트 로딩이라 해서 먼저 그 부분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과로 삼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제 일부 주장이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폐기는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동적으로 폐기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풍계리 그 핵실험장의 경우도 사전에 자기들이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핵 관련 무기라든가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검증 방법을 통해서 폐기는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것을 미국으로 반출해서 미국에서는 모양 좋게 이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게 굴복으로 인식될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목표는 같은데, 예. 그 방식이나 절차나 이런 주고받는 수순에서 다소 이제 실무적으로 조율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이제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는 잠시 후에 또 분석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통해서 회담이 잘 진행된다,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싱가포르 국제미디어센터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미 기자, 아직 조금은 이른 시각이긴 한데 취재진들 그래도 많이 모여들고 있죠? 네,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취재진들이 이곳 국제미디어센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약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 북미 정상 간의 3개의 담판이 벌어지는 만큼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나올 소식들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곳입니다. 미디어 센터 곳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과 모니터로 회담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는 만큼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취재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국제 미디어 센터에 등록한 기자만 3,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곳 취재진들도 두 정상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 속보로 전 세계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담이 하루 일정으로 확정됐다고 공개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은 오늘 하루 안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백악관은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두 정상 간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참모진들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북미 실무 협상팀까지 참여하는 업무 오찬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일정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념 촬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프로농구 스타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오늘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제 북미 실무 대표단이 오전과 오후 그리고 늦은 밤까지 막판 실무 협상을 벌인 만큼 합의문이 어떻게 나올지도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소식,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이곳 현지 스튜디오에서 다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나와주세요.
예, 다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미국 측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성김 대사가 먼저 회담장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숙소를 나와서 센토사 섬 회담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길목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 나오십시오. 자, 회담장 카펠라 호텔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계신 거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이 있는 센토사 섬에 마련된 특별 중계부스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되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회담이 2시간도 남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곳 센토사 섬에는 일반인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차선이 일부가 통제돼서 완전히 봉쇄가 됐고요. 해상에도 군함이 떠 있는 등 검문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카펠라 호텔 쪽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정상 어제도 상당히 분주한 일정을 보냈죠. 네, 정상들의 숙소에는 지금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데 어제 정상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숙소에 머물면서 마지막 회의 전략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오찬 자리에서 회담을 신중하게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고요.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함께 정상 간 통화를 갖고 이번 회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대부분 숙소에 머물면서 참모진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회담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지 시간 밤 10시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11시쯤 이곳 관광 명소인 마리나베이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각 정상들의 숙소에서는 조금씩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회담이 하루다, 이틀 간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정리가 됐죠?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만나는 북미 정상인데 이 만남은 오늘 하루에 끝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오전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모두 발언 이후에 한 45분간 단독 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오찬을 겸한 오찬이 북미 협상 실무팀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양측의 배석자들은 어떻게 취합이 됐나요?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 중에 하나가 볼턴 보좌관인데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해서 북한이 경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볼턴 보좌관이 협상장에 들어서는 것은 이번 협상을 두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볼턴 보좌관 외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이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 측의 협상 상대였던 김영철 부장과 비서실장격인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외교를 담당하는 리수용이나 리용호가 배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 회의 이후 그리고 업무를 겸한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오찬에는 협상장에 임했던 양측 참모진과 더불어서 이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부상 등 실무협상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4시에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회담이 성공적이면 공동선언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시간까지는 어떤 이벤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자, 이제 1시간 4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그 누구보다도 숨죽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곳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앞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도하는 심정이다, 발표를 앞둔 수험생 심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심스럽게 회담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시시각각 들려오는 싱가포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신베를린 선언을 밝힌 지 약 1년 만에 북미 간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북미 간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폭탄이 오가던 시기였는데 이제 곧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열리는 시간인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 주목이 됐습니다. 16번째 한미 정상 간 통화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협상 내용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과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북미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또 회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도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반도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 나서는 북미 두 정상에게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싱가포르의 도심 명소들을 둘러본 사실, 북한 매체도 숨김없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어젯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의 여러 명소를 참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명소를 참관하고 숙소로 귀환한 지 5시간 40분 만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싱가포르에 체류하면서 시내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철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이 동행하고 싱가포르 정부의 외무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두 정상 중에 한쪽 일행이 호텔을 나와서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호 차량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지금 두 정상 중에 한 명이 이미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파악이 되는 대로 또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을 좀 보시죠. 예, 지금 경호 차량들이 따라붙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중에 한 명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KBS 취재팀과 촬영팀이 지금 이동 동선 곳곳에 배치돼서 주요 거점 포인트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위성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빠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현지 경찰이죠. 현지 경찰이 인도를 하고 있고 아마 저 뒤쪽으로 두 정상 중에 한쪽 정상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아직 회담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 도심을 이동해야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여유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20분 전쯤에 성김 대사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먼저 이동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아마 두 정상 중에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캐딜락 차량인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미국 측의 이동이 카메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저 차량에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딜락 리무진이 가고 있고 뒤에 경호 차량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센토사 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측보다 상당히 빨리 이동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호텔에서 회담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양한 포인트에서 저희 취재팀이 영상을 송출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조기가 보이고 저것은 싱가포르 정부 깃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호텔을 나오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캐딜락 리무진인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에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숙소 인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를 나오면서 아마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제 들어가는 모습이군요. 어제 혹은 그제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아마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일단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표단의 핵심 관계자가 오늘 회담과 관련해 저희 KBS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합의문이 거의 완성된 상태고 이제 남은 건 두 정상의 통큰 결단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성원 기자입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하루 종일 실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의 압축 회의를 진행한 뒤 우리 시간 어제 오후 6시 반쯤
회담을 마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 다시 직간접적인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회담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와 관련해 미국 대표단의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실무 접촉의 목표는 오늘 북미 정상이 발표할 최종 합의문 초안을 완성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싱가포르에 와 합의문 작성이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As we sit here now, they're in fact moving quite rapidly, and we anticipate they will come to their logical conclusion even more quickly than we had anticipated. 이번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북핵 검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완성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북미 간 선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인 CVIG를 받아내기 위해 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실무대표단은 KBS 취재진을 만나 밤새 직간접적인 접촉을 이어갔다고 밝혀 양측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자, 이번 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 측의 핵심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서 KBS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측 핵심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이번 합의문에 얼마나 자세히 들어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 양쪽 모두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한 것이라면서 전망이 어둡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까지 날아온 것은 북측이 합의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 삼아 CVID를 합의문에 명시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어제 현지 브리핑에서 이 점을 재강조했습니다.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다만 양측이 좁혀야 할 차이점이 여전히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CVID와 관련한 미국 측의 대북 요구사항에는 처음부터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반출 등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비핵화 관련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보다 발전된 것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핵심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님,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홍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또 정치외교부의 고은희 기자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TV로 좀 편안하게 상황을 보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이른 아침부터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 외교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행사가 될 텐데 오늘 회담의 의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정말 빅뱅의 서막이 올랐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지금 뭐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든지 또 전 세계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 한반도에 이제 항구적 평화 체제가 이제 정착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가 만들어질 것 같다. 네. 이제 궁극적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라는 게 이 동북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어떻든 북한 핵 문제가 뭐 미국 얘기하는 CVID 방식 네.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 방식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게 이제 이란 핵 문제라든지 다른 여타 지역의 핵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회의는
오늘 회담은 이제 정말 이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자, 홍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같은 의견이죠. 그 역사적인 하여튼 회담이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비핵화 관련된 거나 체제 안전 보장 관련된 거, 평화 정착,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네. 일단 그 기대를 접고서라도 만남 자체, 네. 분단 65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 만남 자체의 의미를 상당히 둘 필요가 있고, 네. 이후에 후속적인 회담들이 열릴 가능성을 처음으로 여는 어떤 지금 입구에 들어가서는 예.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 만남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은희 기자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회담 일정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인데요. 네. 회담 시작 시간이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전 9시고 우리 네.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입니다. 네. 워싱턴 시각으로는 오후 9시인 점이 좀 특징인데요. 예. 일단 처음에 인사하고 환담을 나누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회담은 단독 회담으로 이제 처음 진행이 되고 그다음 네. 확대 정상회담, 그다음 업무 오찬 순서까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일단 첫 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인데 통역사만이 배석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만 참석을 합니다. 예. 4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환담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네, 단독 회담은? 일단은 얼굴 알리는 성격의 예. 상견례 차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진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예. 발표 시간은 일단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정도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 발표한 배석자를 보면 마이크 폼피오 미국 국무장관과 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배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업무 오찬이 이어지는데요. 네. 여기도 배석자를 보시면 세러 샌더스 대변인과 송김 필리핀 미국 대사, 그다음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회담은 얼굴을 익히는 차원, 즉 상견례 성격의 단독 회담이고요. 그다음에 조율이 필요한 이제 의제가 산적해 있으니까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오전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백악관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이 현지 시각 오후 4시, 우리 시간을 오후 5시에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출국 시간이 또 못 박혔는데요. 현지 시각 오후 7시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8시쯤 되지요. 그래서 아마 당일치기 회담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성 발언을 많이 해서 북한을 좀 자극한 측면도 있고 한데 오늘 배석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참석자 명단에 포함이 됐고요. 예. 리비아식 핵폐기를 언급해서 북한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든 상당히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담이 어그러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예. 북한에서는 공식 반응으로 비난하는 성명까지 내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취소하겠다. 거의 이런 판을 식으로. 엎을 뻔했죠. 네네네. 네. 그런 성격인데 일단 배석자의 명단에 포함됐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북미 정상회담장 카펠라 호텔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현장 카메라 팀이 실시간 위성으로 송출해서 보내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임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 의제는 역시 뭐니 해도 비핵화와 또 체제 안전 보장 두 가지 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예.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전과 다른 비핵화가 네. 합의될 거다. 예. 또 그리고 이전과 다른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도 이루어질 거다. 예.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우리가 전달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이 부분은 이런 발언은 이제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이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 얘기는 북한이 요구한 거,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한 것이 상당 부분 지금 접점을 찾았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전과 다른 체제 안전 보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네. 또 이전과 다른 비핵화 조치의 내용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 네. 그동안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은 동결, 불능화,
폐기, 반출 뭐 이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폐기나 반출 부분을 이제 앞당겨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전과 다른 이제 비핵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전과 다른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 내용은 결국 이제 이번 합의가 그 정권의 미국의 정권이 교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 합의.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의회에 예. 동의를 얻어서 이번 합의를 법제화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미국 정부의 이제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행하겠다는 지금 이제 각오를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이제 이전과 다른 체제 안전 보장도 이루어지고, 또 이전과 다른 비핵화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어젯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싱가포르 도심 투어에 나섰어요. 그것은 상당히 여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젯밤까지 양측의 실무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그 내일 회담 일정 자체를 뭐 9시 시작한다는 얘기만 했지 이후의 일정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얘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출타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그 부분은 막판 조율이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유롭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그만큼 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나름대로 어떤 접점을 찾았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음이 좀 조급한 측면이 있고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렇게 쉽게 밤에 나가서 외유를 하거나 할 수는 없었겠죠. 예, 그렇죠. 회담 일정 자체가 시간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단독 확대, 실무 오찬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각 그 조율된 내용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합의문 자체로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짜여진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임 교수님, 그리고 싱가포르 도심 관광지들을 둘러봤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은 최근에 북한에서도 해안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도 있고요.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를 단행을 한다면 그 다음 예상되는 조치는 결국 이제 경제 건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북한의 이제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경제 사회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을 이전부터 보여왔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번에 직접 가서 이제 현장을 지켜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싱가포르의 사회 경제 발전 시태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싱가포르의 훌륭한 경제 발전 지식과 경험을 많이 배우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을 싱가포르 정부에도 요청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된 좋은 합의가 나오면 앞으로는 북한을 좀 더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또 이전과 다른 북한의 어떤 개방 조치를 예고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고 또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무려 2시간이나 어젯밤 11시까지 이제 북한의 주요 시설을 참관을 하고 또 그리고 이 표정도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도 관측이 됐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번 회담에 대한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조선중앙통신의 오늘 일면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무려 14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14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함께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좀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이제 공유한다는 데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절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유족한 생활을 이제 보장하겠다. 그런 지도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고요. 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 논리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에 너무 고립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체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을 했는데 예. 자기가 직접 뭐 싱가포르도 방문을 하고 또 잘 되면 이제 미국도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신감, 이제 우리가 이런 행보를 보여도 체제가 보장될 수 있겠구나. 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도 우리가 경제 개발에 집중하면서 이제 자신의 체제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작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저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지금 참모들이 전부 다 똑같이 지금 그렇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경험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이제 보다 좀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비핵화 합의 진전과 함께 네.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20분쯤 뒤에 출발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8시 44분이니까 9시가 조금 넘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를 나와서 회담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 김정은 위원장의 여유 있는 행보, 어제 외유 뭐 짚어봤는데 사실 저는 그 셀카를 찍고 이런 모습도 보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것은 정말 여유가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인데 상당히 좀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초기 형태를 보면 네. 원래 이제 지도자가 이 개혁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렇게 벗어낸다 그럴까요? 개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먼저 본인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유럽에서 이제 유학생을 한 경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북한 내에서는 가장 개방된 사람이거든요. 예. 가장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본인이 하고 이제 일반 주민들도 이거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일반 주민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뭐 셀카를 찍는다든지 또 예의 있게 싱가포르 관광객들을 향해서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새로운 또 변화를 예.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예고를 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몇 대의 차량이 나왔고 지금 들리는 정보로는 9시를 조금 넘겨서 김정은 위원장이 15분쯤 뒤에 숙소를 출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샹그릴라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숙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 숙소인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호텔 출입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곧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인트 레지스 호텔 외곽도로도 통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은 어떤 곳입니까? 네, 카펠라 호텔은요. 네. 일단 센토사 섬에 있는데 센토사 섬이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호텔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붉은 지붕으로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 본토와는 이제 센토사 섬이 다리와 모노레일, 케이블카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길목 3군데만 막으면 외부 접근이 차단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경호와 보안 유지에 완벽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카펠라 호텔 자체는 골프코스 2개를 갖춘 최고급 휴양시설로 꼽히고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인들이 쓰던 두 채의 건물이 호텔로 개조된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건물은 영국 출신의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신관 건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리고 북한 경호원이 호텔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텔 객실 중에서 카펠라 호텔 중에서 콜로니얼 매너에서 이제 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카펠라 호텔에는 최고급인 프레지덴셜급 스위트가 2개가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영국 식민지 시대풍의 건물이다 해서 콜로니얼 매너라고 부릅니다. 예. 일반 객실과는 떨어져 있는 독채라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호와 보안 유지에 최적이어서 이 독채 스위트가 회담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영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요.
아마 실무진이나 아니면 어제 화면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에 외곽도로를 통제하고 있고 또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 김정은 위원장이 쓰고 있는 저 숙소는 어떤 곳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모두 20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20층 스위트룸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카펠라 호텔이고요. 회담장이죠. 회담 장소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호텔의 로비 안도 취재진 앞에 삼중벽이 지금 쳐져 있다고 합니다. 네, 출발이 임박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호텔 직원과 경찰 그리고 북한 경호원 이렇게 삼중벽이 쳐져 있어서 취재진들도 약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행원들이 호텔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호원 무리가 나간 데 이어서 수행원들도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차량이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 경호원들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때마다 함께 수행했던 그 경호원들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974 부대 소속 부대원들이라고 하는데요. 974 부대 이제 김정은 위원장 특별공호를 맡고 있는데 밀착 경호를 무장을 한 채 할 수 있어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소속 부대원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북한 이제 군인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인간 병기라는 별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경호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9시쯤에 출발을 할 것 같다.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9시쯤에 출발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곧 이제 화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행을 따라가는 구급차도 지금 시동을 켜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회담장으로 가기 전에 숙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 숙소 영상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또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숙소에서 묵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샹그릴라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요. 모두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벨리윙이라고 하는 곳에 최고급 VIP 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샹그릴라 호텔 익숙한 이름이죠.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들도 애용하던 숙소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중국과 타이완의 역사적인 첫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돼서 저희에게도 아주 익숙하고요. 그리고 매년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도 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정상이 호텔을 나와서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경로, 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 레지스 호텔은 불과 570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호텔 사이에 이제 샛길이 있는데요.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그로브 로드라는 곳을 따라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은 탕린 로드를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분도 안 돼서 이제 만나는데요. 그 가장 잘 알려진 쇼핑거리인 오차드 로드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경로가 같습니다. 그 직선거리로는 한 6km인데 도로로는 한 8, 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카필라 호텔까지. 그래서 차량으로 통제가 되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10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을 보고 계신데요. 만약에 예상대로 9시에 출발을 한다면 도로 통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9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는 카펠라 호텔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여유 있게 미리 도착을 해서 회담을 준비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누가 먼저 출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조율이 됐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확인되는 대로 아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진들도 샹그릴라 호텔 쪽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로비 바깥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할 경호팀들이 보이고 있고 또 수행원들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 대기 중이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잠시 뒤에 로비 밖을 나와서 화면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정상에 대한 경호는 오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차량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갈 차량은 북한에서 공수한 방탄 벤츠입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X600 풀만가드인데요. 예. 네. 특수 자재를 사용해서 방탄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차량 많이 보셨겠지만 차 길이가 아주 긴데 6.5m나 된다고 합니다. 6.5m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신 모델은 아니고요. 2008년에서 2014년 정도에 판매된 전 세대 모델로 추정이 되고 예. 대당 가격은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싱가포르에서 경호 차량을 제공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수송기에 직접 실어서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 차량을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의 격을 맞춰서 예. 자신의 방탄 차량을 특별히 북한에서 공수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듣기로는 뭐 중국을 방문할 때도 기차에 아예 실어서 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런 경호에 아주 신경을 쓰는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방탄 차량도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수행원들 모습이 보이고 또 북한 쪽 기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10여 대가 대기 중이고요. 저 건물 안에서 잠시 뒤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숙소의 모습도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 둘 다 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상되는 의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정상이 좀 일찍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봐서는 네. 아마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하는 것처럼 네. 공동 입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극적인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북미 지도자가 같이 이제 회담장 안에 들어온다. 이것만으로도 좀 그림이 될 것 같아서 기자들은 흥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예, 그동안 네. 워낙 이렇게 세게 쥐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트럼프식 악수가 아주 유명한데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해서 어떻게 응수를 할지도 좀 관심사입니다. 네. 악수하는 화면이 들어오면 좀 줌인을 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 위원장을 경호할 인력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분 뒤면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 밖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행원들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휘장을 단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도 밖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예. 아직 출발은 하지 않고 대기 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각 8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5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9시 정각쯤에 출발을 한다면 대략 4분, 5분 후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숙소 앞에서 촬영한 영상도 지금 송출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앞 풍경인데요. 경찰 차량들이 먼저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삼엄한 경계가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숙소 앞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일반 보행자들도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일부러 친 거겠죠? 지금 노란 바리케이트. 네, 그렇습니다. 한 출발 대략 20분쯤부터는 외곽도로까지 전부 통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곧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경호 차량들도 호텔 밖으로 나와서 다 이동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일부 차량은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미리 사전에 가는 수행단이 일부 가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지금 저 안에서 보이는 차량들은 다 등록된 차량이거나 허가받은 차량들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경찰팀 차량이 먼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앞에 호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저희 취재진도 현지에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경비가 워낙 삼엄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지나다닐 때에는 취재진들도 접근을 못하고 휴대전화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로비에서부터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삼중벽으로 가려져 있어서 취재진도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다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호텔 위원장 앞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좀 분주하게 경호인 인력들이 돌아다니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진행팀께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숙소와 김정은 위원장 숙소를 동시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화면으로. 자, 트럼프 대통령 숙소와 김정은 위원장 숙소를 양쪽으로 분할해서 한꺼번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잠시 뒤에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선발 경호팀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 숙소 쪽입니다. 자,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숙소 앞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경찰이 대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출발에 앞서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샹그릴라 호텔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경찰 사이카 부대가 먼저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선두에서 이끄는 차량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 다 비슷한 시각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북한 쪽 수행원들이 먼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샹그릴라 호텔 앞의 모습이고, 왼쪽으로 보시는 모습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얼핏 지나가는 리수용당 부위원장이 지나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금세 모습을 나타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 쪽 숙소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죠. 자, 화면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쪽 숙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을 앞두고 수행원들이 로비 바깥으로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된 차량에 순차적으로 탑승을 하고 있고,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회담까지 대략 1시간, 거의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북측 주요 인사들이 차량에 탑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자, 왼쪽이 북한 쪽 숙소, 또 오른쪽이 미국 쪽 숙소 앞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두 쪽 다 지금 차량이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서는 경찰 차량들이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에도 수행 인력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 화면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캐딜락 차량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될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보이고 있고, 또 그 앞에는 캐딜락 리무진이 보이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회담장으로 출발했다고 공식 확인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화면이 트럼프 대통령 일행의 화면입니다. 맨 앞에 선두에 오토바이 차량이 인도를 하고 있고, 그 뒤로 경찰 차량, 또 미국 측 수행원들, 경호단의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 멀리 보이고 있는 캐딜락 리무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자, 고은희 기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을 하네요. 네, 출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미국 깃발이 보이는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캐딜락 원 차량 두 대를 똑같이 출발을 시키고요. 어느 차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앞에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뒤에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신변 보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김정은 위원장은 출발을 하지 않고, 지금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든 것 같은데 아마 뒤쪽 차량에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이 썬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유리창을 많이 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보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린원이라는 헬기도 공수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한다. 이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한 10분 넘게 시청자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홍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어떤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특화된 인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트위터를 올렸죠. 어떤 네,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We will be fine이라고 네. 우리는 아주 잘 될 것이다. 예. 이런 자신감 넘치는 트위터를 올려서 네.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서 회담장까지는 8.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쇼핑거리를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오차드 로드를 진입해서 이제 네덜란드 대사관을 끼고 우회전하면은 바로 패터슨 로드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센토사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다시 북한 쪽 숙소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호텔에서 회담장으로 가는 이동 경로는 지도상으로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센토사 섬까지 두 정상의 숙소가 직선으로는 6km 남짓, 예. 그다음에 도로상으로는 8, 9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소에는 좀 혼잡하기 때문에 20분 넘게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도로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남짓이면 도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9시 1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을 했으니까요. 지금 한 9시 15분쯤이면 도착을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회담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길목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립 기자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센토사 섬이 한눈에 보이는 센토사 섬 인근 호텔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센토사 섬으로 향하는 관문인 센토사 게이트웨이입니다. 약 700m 길이의 센토사 게이트웨이는 싱가포르 본섬과 센토사 섬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때문에 차량으로 양국 정상이 회담장으로 이동한다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요. 회담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경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잠시 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숙소를 나서 회담장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할 건데요. 양국 정상의 숙소가 500m 거리에 있는 만큼 이곳까지 이동하는 길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의 숙소에서 회담장이 있는 센토사 섬까지는 도로가 통제된다면 대략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쯤, 한국 시각으로는 9시쯤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잠시 뒤면 이곳 센토사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출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센토사 섬을 개방하긴 했지만 센토사 섬 전체가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을 중심으로 경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육로를 이용한 접근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당국은 군함과 헬기 등을 투입해 경호를 진행 중입니다. 센토사 섬 내 주요 관광시설들은 정상 영업을 할 예정이라 아직 일반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회담이 시작되면 보안 검색이 평소보다 훨씬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자, 서병립 기자였습니다. 자, 9시 1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센토사 섬 다리를 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아직 출발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묵었던 세인트 리지스 호텔 로비 앞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 5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더 지체하지 않고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차량 뒤에 최소 넉 대 이상의 수행원 차량들이 뒤따를 것 같다. 네. 이런 보고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출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응급차는 먼저 움직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길목으로 먼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수행원들도 다 탑승을 완료했으니
곧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도 출발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일행의 차례, 지금은 센토사 섬 쪽의 풍경인 것 같은데요. 좀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인솔하는 경호팀이 먼저 앞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센토사 섬은 원래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들이 움직이면 한 20분 전쯤부터 외곽도로까지 다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8시 한 40분쯤부터 통제가 시작됐다고 들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시쯤부터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됐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9시 1분쯤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비스트라 불리는 캐딜락 1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은 웰컴 투 센토사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센토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겠죠? 네, 센토사 게이트웨이라는 다리를 이제 통과하려는 차량들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차량과 함께 일행 차량이 한 30대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건너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의 바깥쪽 풍경입니다. 자, 아까 한 20-30분 전부터 저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수행원들은 먼저 나와서 저 차량에 나눠 타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탑승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저 길은 이제 두 정상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나와서 회담장으로 가는 그 중간 길목을 카메라가 원경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간간히 오토바이 경찰 차량들이 지나고 있고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앞쪽으로 통상 경찰 사이카 부대가 가장 먼저 인솔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북한 쪽 숙소 화면도 같이 보여주시죠. 양쪽으로 나눠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으로 보고 계신 화면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세인트 리지스 호텔 풍경이고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곧 등장할 곳으로 보이는 중간 길목, 그러니까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로 가는 중간 길목 도로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 한 1-2분 전부터 경찰 오토바이 차량들이 먼저 이동을 했고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의 모습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수행원 차량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캐딜락 1 리무진 모습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봤을 때는 저 뒤쪽 차량에 타고 있었어요. 자, 두 대의 차량이 동일한 제온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통 통상 경호를 위해서 어느 쪽에 탑승을 하는지는 기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썬팅이나 커튼으로 가리지 않고 직접 아까 얼굴을 보이고 바깥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시 홍보의 달인답게 상당히 다 오픈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명 관광지인 센토사 호텔 도로로 트럼프 대통령 수행 일행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리무진 두 대가 앞으로 가고 있고 뒤에 또 방탄 경호 차량, 또 수행원들의 차량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서 출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센토사 호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담장 도착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행의 차량은 30여 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한 수행원들 또 경호팀의 차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센토사 섬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도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센토사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700m 정도 되는데 아까 네.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예. 이제 700m의 다리를 건너가고 나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보이면서 이제 섬 전체가 관광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익숙한 풍경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쪽을 지나가면 그 너머로 카펠라 호텔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곧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 쪽 숙소 풍경 보여주시죠. 자, 이 시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수행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 화면을 고정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현지 취재진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 밖으로 나와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아, 이미 탑승을 했다고요? 네, 곧 있으면 차량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느 차량에 탑승했는지는 아마 보안상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행원들, 경호팀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 중간 차량 어디쯤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위치해 있겠죠? 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도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경호팀과 수행원들이 차량에 나눠 타고 또 곧바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차량에 탑승을 했고 저 차량들 사이에 아마 어딘가쯤에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도 출발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 리무진에 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는데요. 자, 고은희 기자, 저 긴 차량이 아무래도 리무진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깃발이 보이실 텐데요. 예. 네, 그리고 차량 뒷좌석에 보면 저 동그란 마크가 국무위원회 표시입니다.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지금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벤츠 S60 풀만 차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2대, 동일한 차량 2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과는 달리 이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은 유리창을 완전히 차단해서 아마 썬팅을 짓게 한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인 9시 13분에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계의 회담 이제 45분 43초 정도 남았고 이미 두 정상은 숙소를 나와서 센토사 섬 회담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모습입니다. 자, 북한 기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주변에 시민들도 나와서 이 진 풍경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수행원들의 차량이 줄줄이 김정은 위원장 차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은희 기자, 여기서 회담장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죠? 네, 도로가 완벽히 통제됐을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아까 센토사 섬으로 진입하는 트럼프 대통령 차량도 추정해 보건대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센토사 섬까지 들어가는데 10분 정도 걸렸으면 그 이후에는 2,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13분쯤에 출발하면 9시 반 전에는 회담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홍민 박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뭐 사전에 철저하게 조율된 그런 외교적 의전이겠죠? 예, 아무래도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뭐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대등하게 좀 보일 것인가라는 프레임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북한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사전 조율 과정에서 뭐 의전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배려돼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서 손님 맞이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겠죠?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카펠라 호텔 정상회담장에 도착했다고 도착을 합니다. 했다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회담장에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센토사 섬의 회담장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면 먼저 와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손님 맞이를 하는 형식으로 첫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센토사 섬의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일반 차량은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회담까지는 43분가량 남았고 두 정상이 회담장에 도착하는 것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을 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10분 안쪽으로 아마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회담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면 회담 시작까지는 3, 40분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기다렸다 만나게 되겠죠? 두 정상이? 네, 아무래도 30분 정도는 휴식 시간을 취한 다음에 9시부터 회담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본격적인 단독 회담을 시작할 때까지는 15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또 있습니다. 네. 이동안 아무래도 뭐 포토 세션이라든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차량 행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수행원들이 탄 차량은 10대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 뭐 현지 경찰팀이나 이런 데서 경호를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한 10여 대의 차량이 더 붙어서 같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 조금 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나중에 도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현장은 조금 전에 실시간은 아니고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나와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벤츠 S600 풀만 차량 2대가 동일한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 2대 중에 한 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경호팀의 차량이 따라붙고 있고요. 10여 대의 수행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수십 대의 싱가포르 현지 경찰 차량 또 경호대 차량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작은 화면에서 보이는 저 차량들이 이제 잠시 뒤면은 오른쪽에 큰 화면에 센토사 섬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토사 섬은 보시다시피 모든 도로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 관광지라서 아마 상당히 많은 행락객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도로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일반 보행도로도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20분 정도부터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토사 섬 게이트웨이 자체가 700m인데요. 예. 일단 차량이 한 대 통과하고 나서 한 20대가 넘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줄줄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들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두 정상 이동 경로죠. 네, 그렇습니다. 저 방식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차드 거리부터는 함께 동일한 경로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경호라는 것은 항상 뭐 예고했던 것과 달리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루트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곳은 센토사 섬의 관문,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저길 넘어가면 이제 회담장이 있는 센토사 섬 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지나고 나면 카펠라 호텔로 가게 되는데요. 예. 지금 저쪽에서는 카펠라 호텔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펠라 호텔은 숲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마치 요새 같다고 해서 네. 경호에 최적화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도로에는 아무 상황이 없지만 13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출발했기 때문에 2, 3분쯤 뒤면은 센토사 섬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아까 몇 분 전에 숙소를 출발했고 이제 곧 센토사 섬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물출 교수님, 그 두 정상이 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190c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단신인데 그 장신과 단신이 만나는 그 모습도 어느 정도 좀 사전 조율이 됐겠죠? 확인은 안 됐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키높이 구두를 아마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아마 키높이를 또 맞출 가능성도 있어 보여지고요. 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공동 합의문이 잘 이제 도출이 돼서 네. 나온다면 두 사람이 함께 이걸 발표할 것인가, 예. 이른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네.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 4월 27일 판문점 선언할 때도 네. 남북 간의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워낙 많은 또 내외신 기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네. 공동 기자회견을 만약에 한다면 두 사람이 선다면 이제 키 차이가 좀 많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뭐 그냥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의전팀에서는 뭐 최고 전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 사전에 아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키높이들 키 차이를 예. 고려한 그런 여러 가지 의전도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볼 그런 네. 관전 포인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키 차이를 최대한 가리려면 사실 앉아서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할 테고 뭐 어떤 식으로든 서서 맞이해야 될 테니까 분명히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센토사섬 풍경 보고 계시고요. 아직 도로가 비어 있는 걸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행이 센토사섬으로 아직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곧 이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략 7, 8분 전쯤에 숙소를 출발했으니까 오차드 거리를 거쳐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센토사 섬에 곧 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 영상으로 김정은 위원장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9시 13분쯤 출발을 했으니까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면 네. 1분쯤 뒤에는 센토사 섬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현재까지는 아직 차량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네, 곧 있으면 센토사 섬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차량은 그 10여 대의 수행 차량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센토사 섬 풍경 보고 계신데요. 일반 차량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고 간간히 경찰 오토바이와 또 경호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곳으로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과 또 수행단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센토사 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센토사 섬 진입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이동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시가 임박해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했으니까 아마 형식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는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맞이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 각자 휴식을 취하고 10시가 임박해서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정상이 각자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막바지 전략을 가다듬다가 10시쯤 되어서 회담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홍민 박사님, 뭐 의제라든가 뭐 조율은 다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예, 일단 정상회담 용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이제 막판까지 조율한 내용들은 합의문의 이제 어떤 미세한 문구라든가 예를 들면 가장 민감한 게 사실 CBID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CBID라는 건 북한에서 그 용어 자체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거부 반응이 있죠. 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미세한 문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조율되고 아마 확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크게 회담장에서 다시 뭐 큰 조율이 또는 큰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합의된 내용 이외에 좀 더 두 정상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이 요구하는 CVID의 수준을 만약에 100으로 본다면 이번에 합의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관측을 하십니까? 네, 개념적으로 본다면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CBID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에 너무 익숙하게 용어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식으로 좀 표현을 좀 더 유연하게 좀 하는 방식으로 말을 만약에 좀 바꾼다면은 충분히 뭐 내용적으로는 거의 일치한 내용이고 아마 이제 그 이후의 범주라든가 이걸 담는 내용도 거기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큰 뭐 간격이 있거나 괴리가 있다라면 아마 그거는 뭐 회담의 성패와 관련된 평가의 상대 반영.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센토사 섬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센토사 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한 10여 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먼저 저곳을 통과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저곳을 같은 루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경찰 오토바이가 인솔을 하고 있고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벤츠 S600 풀만 리무진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차량 두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앞에 타 있는지 뒤에 타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경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차량의 유리창을 짙게 썬팅을 하지 않고 자기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고 아까 화면에서는 손을 흔드는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센토사 섬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웰컴 투 센토사라고 써 있는 저곳이 바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 거죠, 고은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700m 정도 되는 다리고요. 예. 지금 보시면 북한의 기자단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기 앞에 깃발이 휘날리면서 가고 있는 리무진 차량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3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13분이 걸렸는데요.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한 2, 3분 정도 늦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대의 차량의 수행원들이 나눠 타고 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리수용당 부위원장 등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경호 인력들도 함께 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2, 3분이면 김정은 위원장도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 도착할 때쯤이 되면 저희가 카펠라 호텔 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행이 센토사 섬 입구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 다리를 기점으로 센토사 섬 내부는 일반 차량이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는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한 이전과 다른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 이제 가장 많이 협의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종전선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초기 단계의 어떤 조치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담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종전선언도 나올 수 있겠다. 다만 북한과 미국 양자 간에 이제 종전선언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주도해서 이제 기획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남북미 3자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걸 이제 양자가 하기보다는 3자가 한다면 오늘 하지 않고 또 약간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희망이긴 하지만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초청을 해서 내일쯤 뭐 할 수도 있을까 이런 예상을 저는 희망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돌아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이번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곳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 카펠라 호텔의 외부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아마 로비 바깥의 풍경을 보신 것 같고요. 자, 카펠라 호텔은 정말 아까 고은희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수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 요새라고 불릴 정도로 수풀에 둘러싸여 있어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저 사진 속에 보이는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회담 숙소를 나와서 출발할 때에 찍힌 화면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을 썬팅으로 가리지 않고 밝은 유리창으로 내부가 보이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연출이겠죠? 네,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카펠라 호텔 정상회담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도착을 했습니까?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금 보고 계신 저 카펠라 호텔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회담을 30분 정도 앞두고 북미 두 정상은 이미 카펠라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같은 호텔, 같은 공간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북미가 대립한 지 70년 만에 지금 두 정상이 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각 카펠라 호텔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수행단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을 보고 계십니다. 맨 앞에 차량들이 아마 수행원들, 경호팀의 차량들인 것 같고 저 뒤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경호 차량이 곧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28분 16초 남았습니다. 자, 북한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서 먼저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앞에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차량 일행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 화면 계속 보고 계십니다. 저곳은 오늘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의 아마 정원 모습이 되는 것 같고, 옆에 차량들이 이제 호텔 로비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네. 13분에 출발을 했으니까요. 거의 예. 17분 만에 도착을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천천히 이동을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분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면서 경우에 좀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미 정상 조금 뒤에 이제 역사적 만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만나지는 않고 아마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10시가 임박해서 혹은 10시가 조금 넘겨서 두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 수행단을 이끄는 차량들이 앞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호텔 로비 입구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카펠라 호텔로는 이미 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10시 정각쯤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먼저 도착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담 의제를 최종 점검하고 있겠죠? 네, 아까 사진 한 장을 보셨겠지만 볼턴 보좌관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바지까지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듭니다. 그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어제도 3차례나 만나서 의제 조율을 했었거든요. 예. 심야에도 1시간 넘게 만났는데요. 그런 만큼 막바지까지 지금 조율해야 될 의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 문구가 만약에 나왔다면 그런 문구들을 좀 최종적으로 가다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홍 박사님, 그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북한을 상대로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판을 한번 깰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그런 인물을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옆자리에 태워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 최대 우선 안보 이슈가 지금 바로 이게 북핵 문제이고 예.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죠. 네. 그래서 미국 내 전체 안보 이슈의 최대 그 실무 총책임자가 사실상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배제하기는 힘들고 예. 그 중요한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 이제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요한 어떤 그 회담의 선이었지만 네. 아마 이제 회담석상에서는 상징적인 형태라도 또 형식적인 형태라도 존 볼턴에 대한 예우 또는 그 역할에 대한 지휘 부여를 상당부터 해주는 것이 국내적인 또 비판의 시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예. 안보부 장관을 배제시켰냐.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배석자로서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 옆자리에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존 볼턴 보좌관이 옆자리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그렇죠. 궁금한 네. 부분이거든요. 과연 강성 발언을 이어갈 것이냐. 근데 그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도 그 미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많이 쏟아냈던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2차례 만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갖는 북한에 대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네.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볼턴이라는 사람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의외로 또 얘기가 또 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의외로 말이 잘 통할 수도 있다. 예, 그동안 이제 미국이 미국 내에 이제 줘야 여러 가지 주요 인사들이나 또 의회 또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인물들의 이제 공통점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념 지향적이고 그렇죠. 또 미국의 가치를 이제 중시하다 보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비정상적 국가 이미지가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예. 이걸 또 저희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던 발언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이전하고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이전하고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거의 한 90% 이상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예. 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예.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담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조금 뒤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북미 간의 이제 신뢰가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쌓여가고 있는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저한테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네.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어떤 조합, 예. 또 보여줄 것 같거든요. 네, 두 승부사가 만나서. 예, 특히 이제 두 사람이 공통점은 솔직하다는 겁니다. 예. 뭐 위선이라든지 가식 이런 걸 뭐 내세우지 않고 네. 바로 그냥 이렇게 화통하게 또 통 크게 서로 아마 솔직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또 가까워질 수 있는 네. 뭐 그런 어떤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늘 아침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트위터를 올려서 또 SNS에 자기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또 어제 재미있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내 관광을 나가서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보였고, 뭐 오늘도 잘하면 두 정상이 같이 셀카를 찍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압수하는 장면도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뭐 지켜볼 대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포옹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이제 합의가 나온다면, 거기 이제 서구식 또 인사법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 아주 이렇게 인상 깊게 이제 포옹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포옹하는 장면을 만약에 연출한다면 이것도 아마 굉장히 역사에 남는 뭐 세기의 화면이 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미 관계가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변화될 거라는 걸 예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맥락에서 두 사람이 어떤 몸짓, 뭐 은행,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환될까, 이런 부분도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일거수일투족에 진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지금 원래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도 했었고, 사실 서구 문명에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뭐 인사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약간 좀 앞서가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정상을 만나서 이렇게 친밀화되는,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을 제가 또 한번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주 만나서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나도 서로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다, 또 이렇게 서로 소통도 되고 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만한 파트너다, 이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친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70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지도자가 만나는데, 그래서 좋은 합의가 나온다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온다면 상당한 어떤 수준의 스킨십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성조기와 인공기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도 아주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오늘 회담 테이블에는 뭐 싱가포르 대법원에서 테이블을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싱가포르 대법원 탁자를 회담장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곳은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 아마 내부인 것 같은데, 성조기와 미국 국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여러 기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두 국기가 같이 있는 거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깃발.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곳은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인데, 자, 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기와 성조기가 양국의 우애를 과시하듯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세기의 풍경 한 컷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사진 배경으로 두 정상이 사진을 찍게 되면 이게 북한 매체, 특히 노동신문이나 여기에 통해서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느낄 그 생각도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미 제국주의로 적대화되어 있던 대상이 이렇게 공동의 깃발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상이 찍는 사진이 나온다면 아마 굉장한 심리적인 정서적 충격이 상당히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테이블은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을 테이블인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저 테이블이 싱가포르 대법원에서
쓰던 테이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성조기 하면 항상 안 좋은 선전물에 아주 악의적인 내용으로 등장시키던 상징물인데 오늘은 저렇게 북한 인공기와 함께 나란히 이렇게 등장을 했고 저것이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매체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겠죠. 이제 북한 내에서 그동안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표명한 어떤 가장 또 우리한테 그 자극적인 용어는 철천지 원수라는 용어입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원인이 다 이제 미국의 어떤 압박 제재 때문이라고 계속 선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야흐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북미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어떤 뭐 새로운 희망도 이제 분명히 갖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북한 주민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탈북민 인터뷰 조사라고 해서 우리 홍민 박사님도 그쪽에 아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저도 이제 많이 해보면 북한 주민들은 그 미국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속으로는. 어떻든 세계 최강대국이고 또 미국이 또 잘 사는 나라고 또 미국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으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철전지 원수이기도 하고 또 부름의 대상이기도 한데 이제 철전지 원수 부분은 좀 이제 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경의 대상이고 앞으로 협력의 대상이고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송월 단장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송월 단장의 역할이 앞으로 주목이 되는데 특히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민간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비핵화라든지 평화라든지 좀 딱딱하고 이제 정치 군사적 이슈를 지금 다루는 그런 회담인데 이 회담이 잘 되면 앞으로는 이제 북미 간의 민간 교류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송월 단장이 아마 뭐 예술단이라든지 또 각종 그 음악 이제 관현악단이죠.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포츠 교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현송월 단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이 회담이 잘 되면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뭐 일부 아직은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마 미국을 방문할 겁니다. 방문해서 자기들에 대한 또 이미지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할된 화면의 왼쪽에 북한 측 수행원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김영철 위원장의 부위원장과 김성애 실장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곧 등장을 하겠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수행단이 먼저 로비 앞에 도열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곧 카펠라 호텔 입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곧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등 북측 수행원은 입구에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먼저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45분 2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담 시작 시각까지는 이제 14분 30초가량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만남, 잠시 뒤면 실시간 화면으로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회담장 바깥 아마 정원의 모습인 것 같고요. 자, 로비 모습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진행팀. 자, 지금 회담장 입구 쪽인 것 같고요. 지금 인공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도열해 있는 정말 상징적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로비 바깥 풍경도 영상이 들어오나요? 자, 외경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저곳이 바로 카펠라 호텔 외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수풀에 둘러싸여 있고 또 한쪽은 바다와 면에 있기 때문에 경호상으로는 아마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장 자체는 지금 독채 건물로 떨어진 콜로니얼 매너로 보이는데요. 일단 영국 식민지풍의 건물인데 안에 내부는 아시아 고미술 같은 걸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측 수행원들이 회담장 입구에 도착한 모습 아까 보셨고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곧 나타날 것 같은데 영상이 확인되면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금세기에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저 앞에서 아마 두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 매체들도 그 사진을 그대로 아마 내부적으로 보도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이는 화면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북측 수행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누가 관측됐었죠, 고은희 기자? 네,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네. 일단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 푸른색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일까요? 김성애 당 통전부. 네, 통일전선 책략실장입니다. 예. 그 의전 분야에서 계속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김영철은 지금 당 부위원장은 폼페이오와 함께 이제 막판까지 북미 대화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하고 워싱턴 방문할 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예. 아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치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라든지 미국 측 인사들과 좀 안면이 있는 예. 두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통을 일단 배치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회담장 내부 사진이 왼쪽 하단에 작은 분할 화면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북측 수행단이 회담장 입구에 도열하고 있는 모습 스틸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도 앞에서 아마도 두 정상의 악수 모습 같은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네. 자, 관련 실시간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또 곧바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촬영을 한 영상물들은 위성 송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카펠라 호텔 내부 회담장 입구에 북측 수행원들과 취재진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뒤면 저 앞에 두 정상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펠라 호텔은 굉장히 고전적인 양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얀 기둥 같은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19세기 식민지 시대풍이라고 콜로니얼 매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지금 내부 장면은 아까 지나갔지만요. 아시아 미술품 등으로 꾸며져 있어서 아마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한 또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금세기 처음으로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도열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곳은 아마 두 정상이 만나면 포토존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회담장 내부에는 싱가포르 대법원에서 공수해온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아까 스틸 사진으로 보셨고요.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 저 안쪽에 깃발 앞에서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